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등등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모셨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 이뻐지셨어요. 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옷이-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옷도 아주 화사해지셨고, 네. 네, 옷이라도 좀 화려하게 화려하네. 네, 요새 뭐 그죠? 너도 네, 요새 스트레스, 다시 그러니까 날씨도 흉해져가지고. 춥고. 예. 자, 의원님 하나하나 좀 쟁점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그 정책의총이 있었어요. 통상은 정책의총을 하고 법사위 통과되고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가는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의총장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 먼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좀 무거웠죠. 네. 네. 이제 걱정 많이 하는 분위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내란 종식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뭔가 좀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뭐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뜯어보고 그다음에 주변의 반응을 보니 네. 이제 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국힘이나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쪽 진영에서도 예. 대부분 우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좀 해보니까 일단 뭐냐 하면 그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법부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과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사법부가 사법부가 해야 하는 되잖아요. 거죠. 예. 우리가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할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법관들은 어떻게든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10중 8구 윤석열은 이걸 가지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건 자기 자유니까. 예. 그죠? 실제 우리는 뭐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법사위에서는 얘기하고 하지만 네. 제청하는 거 신청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제청을 해버리면 그건 어쨌든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간이 또 길어지죠. 그 동시에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네네네. 예, 위헌법률 그래서 심판 제청 재판을 중지하는 걸 못하게 하는 법을 헌법재판소법을 또 법사위에서 내긴 했는데 예, 개정안. 네 개정을 내긴 했는데 그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위헌 논란이 위헌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두 법에 대해서 네네네. 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료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어쨌거나 근데 재판은 좀 마무리 단계로 가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고는 있어서 그 전에 빨리 끝내서 네.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어제 논의가 있었던 게 내란 재판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1심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예. 만약 예 그리고 한다면 항소심부터.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저는 그거는 일리 있는 예.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는 하는데 왜냐하면 당 대표가 연말까지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는데 그 수정안이 1심은 아예 삭제가 되고 항소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1심 재판부,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럼 그 결정한다고 핑계 대면서 네. 또 심리를 늦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일피일도. 네.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1심은 그렇게 넘겨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예. 그 재판부가 그래서 일단 1심의 결과를 보자. 그런데 그래도 미리
이 법을 통과시켜 놔야 네. 내란 재판부 구성이 되고 거기로 항소심이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건 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아주 불신을 하지만 네.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네. 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각 뭐 저쪽 완전히 저쪽에서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수준까지는 좀 타협해야 된다라는 예. 그러니까 위헌을 최소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위헌 소지를 그 예. 이제 대통령실도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 것 모여졌다.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이제 일단은 좀 한숨 그러니까 숨고르기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네, 예. 네. 예. 일단 하긴 하는데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예.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네. 법사위에서는 이걸 위헌이 아니다라고 예, 예.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레이 에리어도 좀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절차적 리스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제일 중요한 건 재판 중지입니다. 풀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빨리 종식시켜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막 엉켜가지고 예.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란 종식이 늦어지거나 혹은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리고 법원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란 재판부 구성해야 되는데 추천 자체를 이제 법관회의, 네. 법관 대표회의 여기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법관 대표자 회의가 어제 같으면 이제 위헌 소지 있다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어제 전국 법관에. 그러면 전국 법관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추천하겠느냐? 추천도 안 하겠네요. 추천 안 하고 버티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어제 있었죠. 그럴 수도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법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예, 판사회의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좀 조율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네. 법원 측에서 조의대가 아닌 네. 조의대 측이 아닌 법관들도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 측 진영도 예. 이제 의견 수렴을 쭉 해보면 그렇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네, 참여연대 다 반대하고, 예, 예, 뭐 조국혁신당도 반대하고, 네,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밀어붙이면 동력이 안 생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찌됐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는 연말까지 하긴 하는 거죠. 아마 한 1, 2주 2주 정도 안에 그 법률 검토도 네. 그래서 LKB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예. 다시 한번 심층 그걸 맡기자. 예를 들어서 그 LKB 그 지난번에 탄핵 때 특정 회사를 좀 네. 아니 하여튼 뭐 이렇게 법인 모 법인의 로펌. 이제 모 로펌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 로펌에서 이거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거는 예.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거는 정도의 차이지 다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실도 예를 들어서 추천자에다가 법무부 장관을 넣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맞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검찰이니까 당연히 법무부가 장관이 추천하는데 검찰이 수사해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추천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거긴 하지만 예. 그게 또 그거니까 예. 결국은. 물론 이제 뭐 대법관, 뭐 법관인사위원회 다 들어. 근데 이거는 일반론이고 여기는 그쵸, 이제 그쵸. 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봐야 네, 된다. 사건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무작위 배당을 하는 단계에서 예. 뭔가 이렇게 그렇죠. 추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이거는 딱 네. 내란이라고 특정이 네, 되어 있기 무작위 때문에. 배당이 아니죠. 예, 네, 그렇기 특정 때문에. 사건이 이미 이제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법에는 사건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네,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수정 보완을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내란을 조기 종식시키는 거. 그다음에 응분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그 네.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그죠? 거기에 맞게
결과를 우리가 받아내는 그렇죠. 게 중요한 거지. 예.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하는 것은 음. 다소의 의견 차이들이 있어도 이건 조율해서 네. 어쨌든 좀 음흠. 현명하게 해야죠. 네. 만약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지금 분위기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다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예. 있긴 있죠. 아예 하지 예를 마라. 들어서 1심을 했는데 예. 이제 어차피 1심은 지금 예. 나오는 거 기다려야 예,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근데 1심 결과를 봤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 없다. 우리가 걱정한 거랑 달리. 예. 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있긴 하겠죠.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자. 뭐 이런 문제. 근데 일단 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음. 법은 통과시켜 놔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근데 이런. 제가 이제 뭐 법조 쪽에 취재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도 걱정을 해서 그렇지 지규현 판사도 이거 무죄 못 때린다. 저도 그렇게 증거가 생각합니다. 너무 많기 네. 때문에 판사 뭐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진행은 할지언정 무죄는 못 때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헌법재판소 때도 보면 뭐 기각한다, 뭐 5대 3이다, 막 이러지만 끝내 8대 0 네. 나오는 것처럼 네. 그 법률 뭐 꼭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쭤보고 그렇죠. 지규현 판사는 뭐 판사 그 사람 믿을 수 없지만 네. 우리나라 법 체계, 사법 체계라는 게 네. 어떤 이렇게 특히 형사법은요. 음. 거의 이렇게 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예. 우리 대륙법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예. 막 배심원단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론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의 수학 공식처럼 돼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증거를 그럼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증거는 있냐 예. 없냐 쫙 해갖고 예. 있는 거를 쫙 모아요. 예. 그럼 이게 입증이 되냐 안 되냐 어떤 사실별로 예. 다 쪼개요. 예. 다 쪼개가지고 예. 이거를 그 블럭을 맞추듯이 예.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또 밑에 재판 연구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택도 아닌 사건이 되기는 좀 어렵다. 판결이 되기는 어렵고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란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뭐 그리고 아마 형량도 거의 네. 이렇게 예. 법정형이 예. 제한이 나올 돼 거다. 있어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죠. 이렇게 조금 주목을 못 받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허술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계 이런 단위 말고, 예. 그러니까 밑에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박안수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지금 뭐 그 어디입니까 그런 논산 지원에서 혼자 사람들에 재판 받고 있는 대해서 사람들. 철저하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예.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요. 모든 원인은 네. 사실은 조이대 코트에 있다. 맞아요. 대법원 네. 예규로 그냥 전담재 그러니까 바꾸면 이런 되는 전 국민이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부 애쓰고 있는데 오로지 조이대 코트만 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나왔는지 한번 그렇습니다. 생각해봐라. 예. 오죽 못 믿으면 그렇습니다.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하겠다고 생각하겠냐. 하냐. 이거는 법원 사법부의 불신이다. 우리한테 재판 중립성 얘기하고 네. 우리한테 사법부 독립 얘기하는데 정작 그거를 가장 무시한 거 법원의 특히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예. 그때 상황을 보면요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위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유사한 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날 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위헌인 게 너무 명백해서 예. 법원의 판사들이 아니라 애들도 다 알 수 있는 예. 건데 이걸 어째서 그날 밤은 뭐 고사하고요. 한 몇 달이 지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지금 이미 지금 사건이 이제 한참 진행됐으니 예. 이미 늦었고요. 예. 그냥 사법행정처장이 네. 5월 달인가 올해 5월 예. 달인가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위헌 했죠. 전원으로 표현했죠. 예. 위헌이라고 뭐 얘기했다. 그때 그런 그렇죠. 얘기밖에 안 했는데 예. 입장을 법원에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법원 네. 전체의 대법원장으로서 예.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네. 이 계엄이야말로요 예. 사법부 독립 가장 침해죠. 왜냐하면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사법권을 자기들이 군이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아예 박탈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들이 그걸 15분이라서 했어야지. 네, 의제 위주로 조금씩 빠르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특검에 대해서도 이걸 특검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 다시 또 하려면 지금 보면은 그 최혜병 특검은 끝났고요. 내란 특검은 14일 종료고 김건희 특검은 28일 종료인데 이게 네.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이거를 하려면 특검의 구성과 기간이 또 소요되니 네. 차라리 기간 연장을 하는 게 어떠냐 네. 아니면 그냥 차제에 국수본으로 넘겨서 그 중앙지검의 검사들하고 합쳐가지고 합수부를 만들어서 수사해라. 이거는 이제 조국 대표의 아닌데요. 이런 등등의 이슈들인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정리 조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일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던져놓은 상태죠. 네. 그런데 요런 이견들이 어제 있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는 네.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한다라고 명백히 그러니까요. 한다라고 예. 던져놓은 상태죠. 던진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아니 우리는 항상 뭘 한다라고 했을 때 하기는 예. 하되 예. 이것을 이제 약간의 조율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완하거나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은 하더라도 네. 특검은 하더라도 어차피 이 특검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뒷단을 갖다가 국수본 같은 데서 예.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이 특검이 하는 과정에서 예. 국수본 앞으로 담당하게 될 예. 이런 사람들을 저는 좀 이렇게 합류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 사전 회의를 통해서 조율된 안을 대표가 공식화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저는 못 들었어요. 네. 네. 그래요. 그게 조금 이렇게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제 네. 그래요. 예전에 제가 민주당 출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회의를 통해서 조율된 그러니까 의견을 그래서 대표가-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때는 예. 예를 들면 이제 내란 대표 시절에? 네 대표 시절에는 예,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조금 위헌 소지가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다 소집해서 예. 이 심층 예,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탄핵 소추 예.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가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그걸 지적을 해서 그걸 제목에서 뺐어요. 청구 취지에서. 예. 근데 이제 뺐는데 시간이 막 없어서 예. 그쪽에서 그 김영민 의원하고 예, 이쪽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빼긴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이 안에 원인 사실 안에 예. 용어가 좀 들어가 있었던 남아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때 내란 범죄가 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을 결정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주장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해요. 그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원래는 청구 취지 그러니까 제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심층 토론하면서 뺐거든요. 예. 제가 지적을 하고 예. 안 그러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네. 내란죄 재판 확정될 때까지 그렇지. 탄핵 안 된다. 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소동이 있었던 거 기억을 네네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심층 토론들을 하고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치밀하시고 예. 아주 그 회의 주제 같은 거 되게 잘하셨는데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가시고 나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또 남은 사람들끼리 잘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쩔 수 그렇죠.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예. 다시 오실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로펌에도 맡기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오면 이걸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네. 더 많은 토론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도부 네, 네, 안에서. 네, 네, 예. 네. 좀 공유도 하고. 예. 지금 근데 또 지도부가 또 일부 또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네. 또 쭉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약간 공백이 외소화 있죠. 네. 됐군요. 그래서 공백이 좀 있죠. 새로 좀 그 지도부 선거는 내년 1월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분이어서 일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통일교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사건 번호를 매겨서 이첩한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판단인데 얘기했죠. 네. 기자들의 질문도 그렇고 오늘 이제 보수지들의 입장도 그렇고 아니 특검이 여당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왜 민주당은 수사 안 해? 이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 감찰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일단 수사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형평을 보더라도 어쨌든 야당을 세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뭐 여당이니까 아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아마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특검의 범위가 있잖아요. 네, 수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법상. 그래서 그 특검법이 이제 네. 김건희 그렇습니다.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사건 이래갖고 밑에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집중이 잘 안 예. 되는데 이것까지 이제 확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아마 특검에서는 안 하고 예. 그냥 이렇게 국수본이나 다른 데로 넘겨서 네. 확인할 겁니다. 예. 네. 그거는 뭐 안 할 수 없죠. 민주당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위중한 사건입니까, 이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위중하죠.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하면 뭐 꽤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15명이라고 하는데 한겨레에서 15명 명단을 다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네. 이 가운데 그냥 일반 후원금 있잖아요. 뭐 출판 기념회에 와가지고 그런 책 문제가 사가고 안 되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안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2명 정도로 보이고 2명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고 하나는 2020년도 사건이라서 이거는 수사의 상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저보다 같더라고요. 더 잘. 아니, 어제 취재했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라는 거군요. 네, 네, 하여튼 네, 이 부분에 어쨌든 대해서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네. 없다. 수사는 해야 된다. 권성동 의원이 예, 예. 어쨌든 그걸로 예. 체포동의안까지 받아서.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뭐 저 교인들이 대거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한학자한테 가서 뭐 큰절하고 쇼핑백 2개에 나눠서 그리고 1억을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예. 되게 심각한 건데 예. 우리 쪽에 지금 나오는 단서들은 어떤 정도인지 저희가 몰라요 아직은. 아직, 예, 예. 그냥 주장만 있는 거니까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후원금 정도면 예. 그건 뭐 큰 물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2018년도에 받으신 분은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4천만 원 상당의 현금, 또 다른 한 분은 3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뭐 이렇게 특검팀은 수사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수사를 해야 되는 네. 거죠. 해봐야 되는 거죠. 실명이 특정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관련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하면 네. 통일교 만난 적도 없고 그 시설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반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실명이 특정되면 관계자분들 모셔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의원님. 1인 1표제.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번에 부결이 됐죠.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중앙위원들의 의사가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이제 유보를 한 상태죠. 그 필리버스터 제한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오늘 하는지는 제가 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근데 요거는 이게 뭐 굉장히 반발이 많죠. 그러니까 소수 국민들. 야당들이 지금 불만이 네. 많은데 실제로 제안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실익은 없고 법률의 실익은 없고 실제로 입틀막하는 소수 야당의 입틀막하는 효과만 있다. 이 법을 꼭 해야 되냐라는 반대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60명이 안 되는 재석을 사람들. 하고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60명이 안 되는 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국힘만 생각하고 한 건데 예. 만약에 이제 소수당에서 하려면 그 민주당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법은 할 수가 없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좀 있긴 예. 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진보당 3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12석, 심지어 한석인데도 있어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데는 한석입니다. 이걸 60명을 모을 수가 없으면 이게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네. 그거 뭐 사실은 국힘이 백날 해봤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네. 근데 문제는 한 명도 안 앉아 있으면서 왜 자꾸 하는 거야. 이게 의사 일정만 늦춰지고 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야당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야당에 우리 그러니까 뭐라고 범여권. 범여권, 예. 범여권이라고 해도 되나? 민주 진보 어쨌든 진영 뭐 하여튼 이렇게. 같은 진영의 야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하루 뭐 무슨 내란 종식과 관련된 건 아니니까. 네. 이 법을 또 굳이 지금 1인 1표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밀어붙여서 지금 왜 그런 이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반발이 있는데. 그 필리버스터가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그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19대 아유 때 우리가 그때 은수미 상당히 의원. 이걸로 그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제가 걱정한 이거죠. 우리가 항상 여당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근데 한 번 통과가 되면 네. 다시 바꾸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야당이 됐을 예. 때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 이제 과반이 안 되는 야당이 되거나 뭐 항상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어떤 원칙 대원칙에서 보면 이건 뭐 합의가 잘 돼서 무난히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예. 무리할 필요 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뭐 이걸 결사반대하기도 네. 이건 원내에서 어떤 원내 전략적 차원에서 예. 하는 거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국힘만 바라보고 정치하지 말고 사실은 이게 그 제가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21세기 들어서 우리 국민은 두 번의 시민혁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촛불혁명이고 촛불혁명 이후에 만들었어야 했던 게 촛불연대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부터 맞아. 정의당까지 그때 좀 아쉽죠. 지금 다 같이 생각해보면. 연대해서 정치의 새 판을 짰어야 됐다. 그래서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맞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아쉽죠. 그때 제대로 못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건데 지금도 두 어떻게 번째 보면 지금 또 똑같이 민주당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란 재판부를 비롯해서 네. 이런 위헌 소지나 이런 문제들도 예. 또 법 왜곡죄 이런 예. 것들도 다소 이제 굉장히 강한 법이긴 하지만 예.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예. 야당하고 이게 합의가 되면 그 예.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국회라는 건 국민을 대변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강한 법을 갖다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의 제동이 계속 걸리는 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87년 민주화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왜 가능했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보수당이 상당히 어쨌든 그 민주화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 동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다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93년 대선 때 사실 하나회 청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실명제 일사천리로 등의 했죠. 그냥 YS 아니면 못했을 거다. 근데 그만큼 뒷배가 정치인들이 민주화 해야 입법부가 된다. 확실하게 받쳐주니까 있었죠. 이게 가능했던 거다라는 말씀 주신 그래서 건데. 우리도 국힘에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국힘에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목리? 예. 국힘 안에 예. 건강한 장동혁을 세력들. 비롯한 이제 태극기 세력이 있고 음. 강경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세력들하고 좀 많이 만나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여당이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연합적인 공감대를 좀 컨센서스를 만들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연합 정치를 해요. 지난 대선 때도 선거 사실은 때만 뭐 해서 조국당 뭐 해갖고 다 파란 잠바 입고 선거했잖아요. 그 당선된다면은 입삭시 하면은 이거는 곤란하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큰 당이지 조금 않습니까? 더 이렇게 우리가 포용적 관- 태도를 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합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정치가 건강해지지 그게 또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갑자기 이런 법을 왜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국힘만 보니까 국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법을 거기에 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몰두한 건데 네. 제가 한번 아이고. 요거는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한번 그 또 대통령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이거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바로 한다라는 건데요. 특별감찰관은 언제 추천하십니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추천하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3명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누구를 추천하는 거는 목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제1야당목 그다음에 예. 이제 여당목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게 3명이면 이제 최소한 1명을 국힘이 추천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3명이 안 모이는 거죠.
의견이 예. 그러니까 의견이야 뭐 상대방 서로 이렇게 예, 하는 예. 거에 대해서 의견이 안 모이는 것도 예. 있고 일단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쪽 몫을 우리 추천 안 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3명이 안 차는 거죠. 그 추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런 야, 일이. 또 어려움이 있군요. 네네 지난해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여야 합의로 이제 3명 추천하는 데 있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그게 하나 또 다른 네, 네, 별건이긴 한데 네. 그게 지금 있는데 그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통과시키자. 네. 동시에 추천하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목리를 또 부리고 있어서 그렇군요.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에 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폭정 예, 비유하면서 물론 이제 본인 대구시장 출마 때문에 또 중도 네. 소모가 필요해서 태세 네. 전환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좀 건강한 국힘 만드는데 민주당도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 지난번에 이제 지금 이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 의식 갖고 있는 그런 네. 의원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고 지금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봤을 때는 저런 상태에서는 계속 정치를 하기 어렵다. 장동혁 네, 이런 네. 상태. 예, 예, 근데 예. 그 당이 이제 전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비전이 예,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당신들이 예. 뭔가 좀 힘을 모아서 예. 장동혁을 하고 그러면 예. 좀 뭔가 예. 탄핵을 하든지 예. 장동혁을 좀 밀어내든지 뭔가 해봐라 이런 이제 독려도 하고 네, 리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저도 취재해 보니까 그게 친한계, 잘안 되는 친장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하여간 한동훈 대표는 날린다는 게 장동혁 대표 측의 그리고 입장인 것 한동훈 같고. 대표가 어쨌든 원내잖아요. 그렇죠. 원내여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지금. 분명한 것 일단 같습니다. 원내에 와야.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또 그게 우리한테 그러면 반가운 일이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높게 그러니까. 평가하지 예,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의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주호영 의원이 하는 이유는 최근에 보면 전 이제 영남 지역에 우리 당원들한테 특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역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 어떻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실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가서 설명도 해주고 막 네. 하는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영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열심히 한다. 네. 애쓰고 있다.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죠. 네, 예. 이런 평가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여튼 애쓰는 건 내가 인정한다. 예, 예, 예. 기존의 대통령에 예, 예. 비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니까 아마 위기의식 좀 있을 거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대구 쪽 네. 이제 지역위원장들하고 내려가서 다 강의하고 예, 예.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쉽진 않지만 예.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일단 요즘에는 보면 지방이 가장 원하는 게 지방의 경제 발전이에요. 그래서 지방 경제에 대한 비전 이런 네.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간담회 하시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조금 이렇게 높여보자 이런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죠. 지방선거가 곧 닥쳐서요. 조만간 또 모셔서 지방선거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3분이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